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차권과 전세권의 묵시적갱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1년 계약했을 때 묵시적갱신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계약 해지 통지를 2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못해서 1개월 전에 해지 통지했을 경우에 언제부터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는지, 해지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만 듣게 되면 묵시적갱신에 대한 총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CEO 포럼 및 단위TV 경매 강사를 하고 있는 석연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맥 잡는 실전 경매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페이지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원래 2년 해야 되는데 1년 약정을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1년 약정에 대해서 임대인은 1년 약정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임차인은 1년 약정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유리하면 1년을 주장하는 것이고 2년이 유리하면 더 1년 더 있을게요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이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면 나 2년 주장할게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전세금이 다운되게 되면 나 1년 뒤에 나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통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유리한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인정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1년 약정했을 경우는 임대인이 불리하다, 임차인이 유리하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적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아니하면 경우에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항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약갱신, 묵시적갱신을 안 들어줘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묵시적갱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반드시 꼭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보시면요, 6조 1항에 따라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림으로 이해를 쉽게 하시게 하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2019년 7월 5일 날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계약 종료는 언제? 21년 7월 4일이 되겠습니다. 2년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계약을 종료하려 그러면, 자, 해지하려 그러면 임대인은 언제?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2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2개월은 2021년 5월 4일이 되겠죠. 이때 해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가 된다? 이 묵시적갱신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2년, 2023년 7월 4일까지 계약이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통지 서류는 이 구두는 절대 하지 마라. 구두를 하더라도 녹음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이 녹음 시킬 때는 유가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시킬 때는 자, 어느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누구누구입니다. 임대인 누구누구시죠. 계약이 언제 이렇게 종료가 돼서 2개월 전에 오늘 며칠 날 통지를
합니다.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반드시 임대차 보전금을 반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만약에 반환해 주지 않으시면 이때부터 이 보전금에 대한 연체 이자까지도 지급해 줘야 될 사항임을 통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두로 녹음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고요. 아니면 내용 증명이 제일 좋습니다. 내용 증명 안 되면 또 문자나 카톡 반드시 확인했다는 것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장 부탁드립니다 해서 확인하게 되면 통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그냥 나갈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딜 나간다는 겁니까? 이건 소송이 되게 되면 이건 증거자료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전에 카톡을 쭉 내용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 있다 그러면 증거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뜬금없이 나갈게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가 원칙으로 통지를 반드시 꼭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때 이 해지 통지 서류가 반드시 증거자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해지했다는, 통지했다는 서류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무시에 갱신됐을 경우에 해지 통지를 22년 3월 4일 날 했다고 예정하게 되면요, 그러면 3개월 뒤 2022년 6월 3일 날 계약 해지가 되는 겁니다. 6월 4일부터는 임차권 등기 명령 할 수 있고 이 집에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나가야 되지, 그냥 다른 데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약 종료서 때에서 나가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 집이 경매가 되면 대항력 자체가 없는, 그리고 다시 재진입하게 되면 다시 재진입한 그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모르시면 제 강의 임차권 등기 명령 파트에 있으니까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념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무조건 몇 년? 2년을 보장해 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전출하게 되면요, 이때 뭐 계약 해지가 됐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중개비나 월세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갈 경우에 중개비는 누가 낸다?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니까 임대인이 중개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3개월치 월세를 제하고 보전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임차인도 3개월치 월세를 까고 그냥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때까지 있다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만약에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해지 통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원칙은 2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자, 1개월 전에 통지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대인 같은 경우는 묵시갱신이 이때부터 되니까 이때부터 해서 2021년 10월 4일 날 이때까지가 기간 종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계약 해지 통지한 요 날부터 2021년 6월 4일 날 했으니까 2021년 9월 4일 3개월 뒤에 요때 계약 해지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과연 이 법원은 어떤 주장을 들어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한 달치의 월세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게 되면요, 주택임대보호법 6조 2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지를 받은 몇 개월?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계약 해지 통지 받은 21년 6월 4일부터 3개월이니까 21년 9월 4일이 되겠죠. 이때부터 계약 해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부터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임대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므로 통지한 시점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전에 통지했을 경우에 이런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자 되겠고요. 그리고 1년 계약했을 경우에 묵시적갱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5일 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계약했는데 1년만 계약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임차인은 22년 7월 4일 날 계약 해지 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22년 5월 4일 날 통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종료가 돼요.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가 없다. 왜?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만약에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2개월 전에 통지를 안 하겠다면 2년의 계약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2024년 7월 4일까지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무조건 2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가 주장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적 갱신은 이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이때 묵시적 갱신은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2024년 7월 4일 됐으니까 2년의 약정 25년 7월 4일 날 계약이 종료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임차인은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지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지가 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 넘기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에 대해서 변경을 하든지 재계약하게 되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할 것이 뭔가 하면 이 계약은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인한 계약 갱신이다 라고 반드시 적어놔야 됩니다. 만약에 안 적어놓고 하게 되면 그 뒤에 다시 또 계약 갱신 요건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100번 되더라도 마지막에 또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이 계약 연장은 뭐다? 계약 갱신 요건으로 인한 계약 연장이다 하는 것을 명시하지만 결국 그 2년 뒤에는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왜? 지금은 전세금이 다운되지만 나중에 2년 뒤에 전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계약갱신 요건을 주장하게 되면 4년을 더 보장해 줘야 되는 2년을 더 추가로 인정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쓸 때 잘 써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통지가 없으면 2년 계약이 된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은 이때부터 2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1년만 주장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은 있느냐 없느냐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된 전세권은 돼 있죠. 전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므로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민법 313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도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 결국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어떻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통지를 하게 되면 6개월 뒤에 전세권에 대해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통지는 내용 증명이 제일 좋고 아니면 녹음하게 해서 유가원칙으로 해서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 있는 경우에 우리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있는 전세권자가 배당료 안 하면 그리고 어떻게 된다?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계약이 종료, 그러니까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면 이 물건 낙찰받았다. 그러면요, 반드시 낙찰 후에 전세권 해지 통지를 한다는 겁니다. 통지하게 되면 6개월 뒤에는 명도가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은 그런 경우에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으면 통지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명도할 수 있다. 만약에 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면요. 그 남은 기간까지 전세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적 갱신 개념 전세권도 있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까지 임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가 경매되더라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계약 기간까지 임대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배당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당 요구 안 했으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전세금이 막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다 그러면 배당 요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무시액갱신은 임차인에게 무조건 유리하다. 임대인은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래서 무시액갱신을 임대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임차인은 그냥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 거의 다가올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주인이 통지 없으면 무시적 갱신됐다 그러면 쾌지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할 때 계약갱신 요건으로 반드시 재계약하는 거다. 명시를 꼭 하는 것이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명시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무시액갱신된 전세권의 용도는 6개월 뒤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결국 아는 만큼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매를 배워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면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내 재산의 내 권리를 최대한 내 쪽으로 유리하게 내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모르고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을 때부터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한번 배우게 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은 내 생활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내 재산 지킬 수가 있어요. 참 이 보전금을 떼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꼭 배우셔가지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씩 터득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묵시적 갱신의 개념을 잡으시고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